안녕하세요. 토목 상하수도 분야의 인공지능 접목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누수 탐지에 대한 주제입니다. 공급된 수돗물의 상당 부분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나라 평균 유수율은 80%대입니다. 정수장에서 내보낸 물 가운데 10에서 15%가 누수로 손실된다는 뜻입니다. 이 오래된 문제를 인공지능이 어떻게 다시 쓰고 있는지 10분 동안 국내 실증 사례를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누수는 단순히 물이 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수장에서 끌어올리고 정수 처리에 투입된 전력과 약품, 인건비까지 함께 사라지는 복합 손실입니다. 전국 평균 유수율은 대략 85% 수준이며 연간 수억 세제곱미터의 물이 소리 없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설치된 지 20년이 넘는 노후 관로가 전체의 30%를 넘어서고 있고, 관망을 가장 잘 이해하던 베테랑 기술자들은 하나둘 은퇴하고 있습니다. 예산, 기후, 인력이라는 세 가지 압박이 동시에 닥쳐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과는 다른 도구가 절실해진 시점입니다. 누수 탐지의 기초가 되는 개념이 바로 MNF, 야간 순시입니다. 도시가 가장 조용한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생활용수 소비는 하루 중에 가장 낮아집니다. 이 시간대의 특정 구역, 즉 DMA에서 측정되는 유량에는 실제 소비보다 누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드러나게 됩니다. 따라서 야간 최소 유량을 꾸준히 관측하면 그 구역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지 혹은 누수량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비교적 정확하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개념은 단순하지만 실제 적용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바로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유를 짚어보겠습니다. 기존 방식에서는 야간 유량의 변동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같은 새벽이라도 여름과 겨울이 다르고 월요일과 토요일이 다르며 인근에 24시간 공장이나 대형 경기장이 있으면 패턴이 또 달라집니다. 이 변동성을 다루기 위해 숙련된 기술자가 단연간의 데이터를 육안으로 대조하고 야간에 직접 현장으로 나가서 음향을 청취하면서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간, 인력, 그리고 경험에 의존하는 구조였고, 사람이 놓친 소규모 누수는 장기간 지하에 방치되기 쉬웠습니다. 인공지능이 들어올려지는 바로 이 지점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 작업을 세 개의 층위에서 함께 바꾸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수년치의 유량과 압력 시계열을 학습하며 기온과 요일, 특수 이벤트 같은 변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정상 기준선을 자동으로 설정합니다. 둘째, 관로에 설치된 음향 센서의 신호를 스펙트로그램으로 변환하고 CNN 같은 딥러닝 모델이 배경소음과 노수음을 구분합니다. 셋째, 이 두 판단에서 기상 정보와 행사 일정, 그리고 최근 작업 이력 같은 문맥 데이터를 결합해 오탐을 줄입니다. 그 결과 수시간에 걸친 야간 순시가 수십 분 단위의 데이터로 대체됩니다. 이어서 국내 실증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대표 실증 사례는 대구광역시입니다. 2020년부터 약 2년간 LTM 기반 사물 인터넷 센서로 수집한 실제 유량 데이터를 바탕으로 여러 머신러닝 모델의 성능을 정량적으로 비교한 연구가 공개되었습니다. 랜덤 포레스트와 그레디언트 부스팅, 서포트 벡터 머신, 그리고 인공신경망을 ROC와 F1 지표로 평가했고, 각 모델이 어떤 조건에서 강점을 가지는지 현장 관점에서 분석했습니다. 화려한 수치보다 도시 관망이라는 까다로운 환경에서 이런 정량 비교가 가능해졌다는 점 자체가 의미 있는 출발입니다. 해외 사례입니다. 해외 사례는 영국의 템스워터와 FIDO 테크의 사례가 있습니다. 영국 템스워터는 관로에 음향 센서를 붙여두고 관로에서 나는 소리를 녹음해 왔습니다. 이렇게 쌓인 로그가 35,000여 건입니다. FIDO 테크의 AI가 이 로그 전체를 2시간 30분 만에 분석해서 누수 가능성이 높은 의심지역 33곳을 지목을 했습니다. 관로는 땅속에 묻혀있기 때문에 최종 확인은 해당 지역을 직접 파보는 굴착으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운영사가 우선순위 상위 13곳을 먼저 굴착했는데 13곳은 전부
실제 누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지점까지 전수 점검한 결과 7곳이 추가로 확인되어 총 33곳 중에 20곳에서 실제 누수가 드러났습니다. 나머지 13곳은 누수가 없었고 이 중 11곳은 그 지점의 센서가 관로에 제대로 붙어있지 않았습니다. 설치 각도가 틀어졌거나 고정 클램프가 느슨해졌거나 접촉면이 부식 그리고 오염된 상태였습니다. 센서가 관로의 소리가 아니라 주변 잡음을 녹음하고 있었으니 애초에 AI가 판정할 근거가 없는 지점이었던 셈입니다. 이러한 11곳을 빼고 정상 측정된 22곳만 보면 20곳이 실제 누수로 확인되어 성공률은 약 92%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교훈은 분명합니다. AI가 아무리 정교해도 센서가 관로에 제대로 붙어 있지 않으면 들을 가치가 있는 제대로 된 소리가, 즉 데이터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AI의 성능은 결국 센서 인프라의 품질에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해외 사례입니다. 이번에는 대만 수정공사의 사례인데요. 약 6만 킬로미터에 이르는 관리배관 전체에 2년 주기로 인공지능 보조점검 체계를 적용했습니다. 2026년 3월 기준으로 약 4천 건의 누수가 탐지되었는데 이 가운데 40%가 인공지능의 도움을 통해 발견되었습니다. 위치 정확도는 1m 이내에 95% 수준으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2032년까지 누수율을 약 10% 수준까지 낮추겠다는 국가 목표까지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단일 기관의 파일럿을 넘어서 국가의 물 정책의 기본 도구로서 AI가 자리 잡은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인공지능을 현장에 도입하기 전에 점검해야 할 내용입니다. 인공지능의 도입을 앞둔 현장에서는 인공지능 모델을 선택하기보다 또 먼저 점검해야 할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유랑기와 압력계, 음향 센서의 설치 밀도, 그 다음에 최근에 교정을 한 이력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통신망의 안정성과 데이터의 결축률입니다. 모델 성능에 큰 영향을 줍니다. 세 번째로 DMA 구역의 경계가 수리적으로 명확한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야간 순시에 투입되던 인원을 검증과 해석, 그리고 굴착 판단과 같은 고부가 가치 업무로 재배치하는 운영 설계가 필요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숙련된 기술자의 눈과 귀를 도시 전체로 확장하는 도구입니다. 현장 인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인력이 훨씬 넓은 지역을 그리고 또 정교하게 관리할 수 있는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돕는 지렛대의 역할입니다. 다음번에는 스마트 정수장에서 인공지능이 약품 투입하는 것을 어떻게 최적화하는지 그리고 베테랑 운영자의 암묵지가 어떻게 디지털 자산으로 이어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기관과 기업, 각 조직에서 강의와 컨설팅, 파일럿 설계가 필요하신 분은 화면 아래 메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